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 세제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설거지를 한 후 우리는 그릇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식기에는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먹게 되는 주방 세제의 양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먹게 될까?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이 1년 동안 무심코 섭취하는 주방세제의 양은 약 0.23g에 달합니다.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방세제는 주로 두 가지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첫째, 손으로 설거지한 식기에 남은 잔류물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일에 약 0.42mg이 남게 되고 1년 365일로 계산하면 약 153mg을 섭취하게 됩니다. 둘째, 식기세척기 사용 후 린스에이드 잔류물을 통해서입니다. 1회당 약 2.25mg이 남고 평균 35회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79mg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연간 약 232mg, 즉 0.23g의 세제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이지만 매일 조금씩 섭취하다 보면 1년에 이 정도 양이 됩니다. 그럼 이런 세제 성분이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대 주방 세제에는 수십 가지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주요 성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세제의 핵심 성분으로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해 세척 효과를 높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연구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기세척기 린스에이드에 포함된 알코올 에톡실레이트는 일대만에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장 상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농도에서도 장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존제. 세제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첨가되는 보존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르말데히드 방출제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포르말데히드를 서서히 방출합니다.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은 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유럽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파라벤유는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인공향료와 착색료도 알레르기 반응과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공 머스크는 체내 축적 가능성이 있으며 호르몬 교란 우려가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향을 오래 지속시키는 성분으로 생식 독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조염료는 알레르기 반응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세제 잔류물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소화기 자극, 알레르기 반응,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계면활성제가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2023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주방세제 성분인 SLS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실험동물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했으며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고 염증 관련 미생물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장세포 간 단단한 연결을 약화시켜 장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야 할 물질들이 혈류로 들어가 전신 염증과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세제 성분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호르몬 체계를 방해하여 생식 기능, 저하, 대사 이상, 신경 발달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집단이 있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는 체중 대비 노출량이 많고 장벽과 해독 시스템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임산부는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세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사용량 최적화. 첫째, 세제 사용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양, 보통 한 번 설거지에 3에서 5ml 이하를 정확히 계량하여 사용하세요. 헹굼 후에도 거품이 계속 나온다면 세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신호입니다.
고농축 세제는 별도 용기에 물로 희석하여 사용량을 조절하면 좋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헹굼이 중요합니다.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세제 잔류물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최소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헹구세요. 첫 헹굼 후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헹구면 잔류량이 최대 70% 감소합니다. 공기 건조가 수건 사용보다 잔류물 재부착 위험이 적습니다. 셋째, 식기세척기를 최적화하여 사용하세요. 에코 모드나 롱사이클은 헹굼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린스에이드 투입량을 최소로 설정하거나 식초 5ml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릇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세척수가 모든 표면에 닿도록 하세요. 심하게 오염된 식기는 식기세척기에 넣기 전 간단히 헹궈 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대안을 선택하세요. EU 에코라벨 노르딕 스완 한국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잔류물 안전성이 더 높습니다. SLS, SLES 프리 식물성 계면활성제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베이킹소다, 식초, 레몬즙 등을 활용한 자연 세정제도 좋은 대안입니다. 미생물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 함유 제품은 독성이 낮고 생분해성이 높습니다. 세제 잔류물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방세제 성분에 노출된 마우스에서 유익균의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은 2023년 식기 표면의 세제 잔류물이 실내 환경의 미생물 다양성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일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약한 결합 활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세제 잔류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주방 세제 문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세제 구매 시 성분 목록을 확인하고 위험 성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제 과다 사용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적정량을 사용하세요. 다양한 친환경 대안을 시도해보세요. 산업계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세제 성분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더 명확한 정보 제공, 저독성, 저잔류 제품 개발에 투자, 만성 저농도 노출에 대한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주방 세제는 깨끗한 그릇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간 0.23g이라는 세제 섭취량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세제 사용량 감축, 철저한 헹굼, 친환경 대안 선택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영리빙 띠부즈 주방 세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왜 일반 주방 세제와 다른지 알아볼까요? 영리빙 띠부즈 주방 세제는 100% 생분해성 식물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인체와 환경에 안전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 설거지용으로는 5리터의 물에 약 5ml를 펌프 한 2번 정도를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기름기가 심한 식기는 직접 소량을 묻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대비 효율성도 뛰어나서 500ml 한 병으로 일반 세제 여러 병과 동일한 양의 설거지가 가능합니다. 고농축 제품이라 소량으로도 충분한 세정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우리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리빙 띠부즈 주방 세제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